안녕하세요. 정일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8월 2일 탭스 시험 대비와 관련된 척축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매월 걸쳐서 지금 탭스 시험에 관련된 문제들을 좀 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다음 주 또 이제 시험 있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시험 대비를 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이 얼마만큼 적용될 수 있느냐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특히 지금 7월 달 동안에 걸쳐서 많은 준비를 하셨던 분들 사실은 우리가 한 달 동안의 기간이 굉장히 긴 시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지금 마무리 남아있는 며칠 동안에 걸쳐서 최대한 집중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해야 될 거는 뭐냐면 품사편에 해당되는 세 번째 챕터가 되겠고요. 오늘 특히 이제 절과 관련된 명사절과 형용사절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으시기 전에는 먼저 좀 다운로드를 받아서 문제 좀 풀고 나서 진행을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특히 혹시나 지금 아직 문법이 좀 체계가 덜 잡혀 있다. 아니면 그동안에 이제 공부를 하긴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좀 정리가 덜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앞에 있는 모든 동영상들을 좀 보고 오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탭스 문제 유형을 봤을 때 딱 두 개로 좀 분류가 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딱 그 문제만 봤을 때 그 문제에 해당되는 문법을 알고 있다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다음에 어떤 문법들은 사실은 누적이 돼야만이 여러분께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같이 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여러분들 문법을 보다 보면 이 명사절과 아니면 형용사절을 좀 따로 배우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했던 게 이거잖아요. 따로 배울 때는 다 이해가 됐는데 이상하게 좀 문제 적용이 잘 안 되는 실전 문제 풀 때는 좀 안 풀리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선택지에 이 단어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항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볼 것이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부 다 이제 15개의 문제를 좀 풀 텐데요. 이 과정에서 명사절과 형용사절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를 딱 보면 우리가 이제 접속사만 딱 봤을 때는 그냥 이런 식의 스타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그냥 문장을 봤을 때 이 자리 채워주세요, 이 자리 채워주세요, 이 자리 채워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 1단계 문제. 물론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 단계 문제부터 출발해서 오늘은 지금 난이도를 더 높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좀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이 문제를 딱 보면 어떻게 되냐면 Don't be disappointed가 들어갔으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다음에 blank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이 was가 동사 부분. 그러니까 이 앞부분이 뭐가 되냐면 주어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를 봤더니 you라는 사람만의 주어가 아닌 거예요. 또한 뭐가 있다? 자, was라는 동사 있고 다시 앞에 뭐가 있다? participate의 의미에 해당되는 동사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럼 동사 두 개를 붙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 과정에서 그러면 분명히 접속사가 있긴 한데 이 접속사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접속사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때 문장이 하나 더 들어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봤더니 명사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명사 기능이 바로 뭐다? 문장 내에서 그치 바로 주어가 될 수 있고요. 목적어가 될 수 있고 보어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시 갑니다. 원래 하나의 문장이 있어야 되는 과정 속에서 그 문장이 명사처럼 기능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방법은 있다.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게 바로 뭐냐면 접속사를 붙이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가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앞에 명사가 따로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가 보통 명사절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역할, 목적 역할, 보호 역할.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as 동사를 기점으로 해서 바로 그들이 그 계획에 동의했다라는 것이 not true,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 하나 있고요. 다음에 문제점은 바로 이겁니다. 라고 해서요. 전체적으로 뒤에 보호 역할합니다. 다시 주어 역할도 하고 있고요. 보호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I didn't know. 내가 정말 알고 있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그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 전반적으로 세 군데 전부 다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that. 이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that이 들어가게 되면서 문장이 이제 쓰이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시 갑니다. that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쓰이면서 이 that이 되겠죠. 자, that이 쓰이게 되면서 주어의 역할, 보호의 역할, 그리고 목적어의 역할까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들. 이게 바로 명사절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지금 보시면 당신이 참석한 것만으로도 사실은 great success였습니다. 엄청난 성공이었어요. 이런 말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볼 때 어떻게 된다? 당신이 참석했다라는 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하나 뭐 들어가야 된다? 앞에 that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내용에서 들어갑니다. that 들어가고요.
다음에 이때 우리가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표현을 빼고는 in that 쓰지 않습니다. 다시 갑니다. in that은 뭐뭐라는 점에서 이런 표현이고 완전한 두 개의 문장이 결합되는 유형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쭉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that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 하나를 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딘가에 참석하다 할 때 사실 우리가 항상 외울 때 어떻게 외웠습니까? take part in 아니면 partake in, participate in 이렇게 갔죠. 근데 이때 in이 들어가려면 뒤에 반드시 뭐 있어야 되냐면요. 뒤쪽에 명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사가 없다라는 건 뭐다? 그냥 참석했다는 것 자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답은 A로 가주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다시 점검하고 갈게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와 같이 명사절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다음 두 번째, 이 대시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가까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선택지가 전형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시입니까? what입니까? which입니까? who's입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서 보게 되면 사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문제 풀면서요. A를 잘 안 읽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버릇을 어떻게 들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A가 필요하면 읽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좀 느낌을 좀 잡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Anyway, 보시면 they were sitting. 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우리가 볼 때는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해는 이 위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분명히 전치사 뒤쪽에는 우리가 명사 역할하는 게 필요하다. 전치사 뒤에 명사 역할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명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접속사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구별되시죠? 원래는 전치사 뒤쪽에 명사 있어야 된다. 근데 특정한 명사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접속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뒤를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C라는 동사 있고요. 바로 as가 들어갑니다. 원래는 뭐냐면 A가 있어서 A를 B라고 여기다라는 말이 돼야 되는데 A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불완전한 센텐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하나를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접속사 뒤에 이렇게 접속사 뒤쪽에 문장이 들어가게 되면 명사 기능을 할 수 있고 이런 거 우리가 명사절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방금 전에 봤던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that을 한번 봅시다. that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문장이 완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구별하시고요. 대신에 이때 what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동사나 목적어 보호가 나오면서 주어가 빠져있는 형태. 다음에 두 번째 주어 동사 나오면서 바로 목적어나 보호가 빠져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역할은 똑같아요. 어떻게? 주어의 기능을 하고요. 목적어, 보호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는 전치사 뒤에도 나오니까 이것까지 기억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이 문제가 뭐다? 전치사 뒤에 들어가는 형태. 그래서 이때 우리가 what의 개념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역시 주어를 만들 수 있고요. 내용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목적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agree with라는 전치사 뒤쪽이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what을 어떻게 쓰는지 기억을 하시면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술 작품이라고 여기는 것 위에 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wha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나머지 which는 언제 쓰는지 who's 언제 쓰는지 이따가 다시 점검할 테니까요. 전체적으로 오늘은 빨리 좀 볼게요. 빨리 보고 나서 다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제 보면서 진행합니다. 세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that입니까? what입니까? whenever냐? whichever냐? 이런 표현인데 ever까지 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걸 좀 구별하고 갈게요. ever가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강조가 돼야 된다. whenever는 언제든지 whichever는 어느 것이든지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되겠고 이따가 문장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that에서 끊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레이버 마켓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서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that절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that 자체가 지금 뭐냐면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아까 뭐라냐면 that 뒤쪽에는 뭐가 나온다? 문장이 완벽하게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보시면요. 이거 있습니다. 새로운 이민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의 new job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위험한 일이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게 명사절이라고 봤고요. 다음에 이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로 to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이 목적어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때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다시 wha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계속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that과 what을 구별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봐야 될 거는 뒷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듯이 that과 what은 번역이 거의 똑같아요.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 문장 구조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뭐냐면 대시 나왔을 때 앞에 선행사라 부르는 명사 없습니다. 다음에 뒷문장은 완전하게 제시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what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 없다는 거 똑같아요. 단 뒷문장이 불완전하게 제시가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번역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구조에 초점을 맞추자 오늘은. 대신에요, 이런 whichever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앞에 명사 없는 거 동일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명사절, 어떨 때는 부사절 이런 역할이에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뒷문장 불완전하다 지금 연결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이요. whenever나 wherever 이런 식의 표현을 할 때 역시 명사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뒷문장이 완전하게 제시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역시 what을 잡는 형태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문장을 어떤 식으로 볼 건지 초점을 좀 맞춰봅시다.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요. 무작정 보는 게 아니죠. 어떤 기준의 원칙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가 봐야 될 건 지금 시험이라는 거. 그러니까 테스트에 맞춰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되는지 정확하게 보는 게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4번에서요. 자, 당신이 멈추는 게 좋겠습니다. thinking 하는 걸 멈추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살짝 좀 애매해요. 번역 자체가. 그러면 이럴 때는 A부터 잡고 가는 게 좋다. 항상 기준을 좀 정해놓고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좀 절약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미리 그랬더니 자, 그러면 더 이상은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라고 기대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타면 된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선은 좀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거 지금 what으로 들어간다는 거 다 알겠어요. 지금 대충 봤더니 what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구조는 이게 두 가지가 좀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what을 쓰는 방법은 이미 계속해서 말했으니까 이거 끌고 갑니다. 뒷문장 불완전하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말고요. 하나가 더 필요하다. 바로 think라는 동사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think라는 동사 들어가게 되면 A를 B라고 생각하다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think of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뒤쪽에 as가 들어가는 형태.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대절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왔어요. 근데요, 뒤에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다라는 표현에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 명사를 갖고 있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는 think of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think about 이런 식의 표현도 같이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job offer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think about 아니면 think of 이런 두 가지 표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좀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할 때 먼저 A, B, C, D에서 about 잡으면 대충 내용들이 정리가 돼버리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됐었을까라는 부분이 들어가면서 could PP라는 표현까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이 자리에 지금 뭐가 생략되는지 보이시죠? 여기 보호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what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5번 문제 되는데요. 사실은 살짝 혼동됐던 문제 유형입니다. 갑자기 접속사 하다가 갑자기 형용사가 튀어나왔어요. all과 few나 later some, 형용사나 아니면 대명사에서 봤던 유형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들 잠깐 이 내용이 지금 얼른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언제 쓰는지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잠깐 멈춰놓고요. 우리 저번에 대명사 할 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명사에서 이 내용 좀 잡고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는 좀 다른 방식이에요. 그러면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I spent가 들어갔으니까 내가 썼습니다. 다음에 돈을 썼어요. I had,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장이 갑자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what과 money가 연결될 수 있느냐가 지금 문제거든요. what과 money가 연결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때 구문을 하나 좀 잡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문법적인 조건들이 있겠지만 구문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좀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 하겠습니다. what few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what few. 뒤쪽에 뭐가 들어가냐면 복수명사 들어갑니다. 이거는 few 때문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 what little. 이거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때는 단수명사, 즉 uncountable에 셀 수 없는 명사 들어갑니다. 이건 뭐 때문이냐면 little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언제 쓰냐면요. 이거예요. 나한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few나 little 자체가 뭐다 거의 없는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없는데 그걸 사실은 조금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있는 걸 다 털어서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what few나 what little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보시면 이거 있습니다. 자, 내가 읽었습니다. 책을 읽었는데 내 방에 사실 책이 거의 없는 거야. 근데 없지만 어쨌든 내 방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책들을 없지만 거의 다 읽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어쨌든 호주머니를 다 털어서 돈을 다 썼다라는 거죠. 이런 표현할 때 우리가 이 자리에 few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고요. 이때 few를 쓰는 이유는 books 때문이었다. 다음에 이 밑에 자리에는 little 이 단어를 쓸 수 있겠습니다. 이때 little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money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 나에게 돈이 별로 없었지만 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컴퓨터 게임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정답은 little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what을 대충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 무작정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좀 외울 거는 정확하게 좀 따로 뽑아놓고 나머지는 이해를 하면서 좀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봐야 될 거 이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아, 명사절이구나 라는 거. 그리고 w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구별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학생들이 많이 혼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번역은 되는데 문법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꽤 많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번역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구조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푸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ll those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되겠고요. 근데요, 봤더니 쭉 내용이 뭐가 되냐면 must carry 이쪽이 동사예요. 그들의 아이디 카드를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구내에서는 이건 따로 좀 외워놓을게요. on the premise의 의미는 구내에서는 아이디 카드를 다 소지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근데 봤더니요, 기밀 정보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문제에서 지금 보면은 앞에 명사가 있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뒤쪽에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지금 빠져 있는 관계.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쓰는 게 바로 뭐냐면 관계사잖아요. 그러면 관계사 기본기만 좀 잡아놓고 출발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시 갑니다. that과 what을 먼저 구별을 해주세요, 여러분. that과 what의 차이점. 근데 이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 좀 더 비교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냐면 who나 which나 that 이거 나올 때 언제 나온다? 앞에 선행사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뒷문장에 주어 빠졌다 지금. 보이시죠? 다음 두 번째. whom과 which나 that 이게 나오려면 역시 앞에 명사 선행사 전제합니다. 다음에 뒷문장이 어떻게 된다? 이 자리에 원래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 빠져있다 지금.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whose가 나올 경우에는 앞에 명사 존재하고요. 뒤쪽에 소유격이 마치 소유격이 뒤쪽에 반드시 명사를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whose의 경우에도요. 뒤쪽에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 그래서 명사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보면은 기본적인 관계사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정확하게 좀 알아놓으시고 다음에 대신에 when과 where, why 이와 같이 관계 부사가 나올 때는 어떻게 된다? 앞에 선행사 명사 있고요. 그리고 뒷문장이 완전하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하겠습니다. 반면에 how는 쓰지 않고요. 대신에 이 how 대신에 우리가 in which나 by which나 through which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만 더 전치사 which가 나왔을 때는 뒤쪽에 뭐가 나온다?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는 거. 여기까지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한번 볼게요. 바로 그냥 who 바로 나올 수 있겠죠. 뭐만 사람들이란 말이 되겠고요. 뒷문장이 주어 빠졌으니까 who를 바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1단계 문제였죠.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난이도를 끌어올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퍼스널 컴퓨터가 스프레드가 됐어요. 확산이 되면서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근데요 잘 보십시다. help라는 동사 어떻게 쓰냐면요. A라는 목적어가 나오고요. 다음에 뒤쪽에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오거나 아니면 이때 우리가 투부정사 형태가 나오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이것까지 알고 있냐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 내용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learn something easily 뭔가를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문제를 볼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help라는 동사 보고
students 개념과 learn의 개념이 서로 연결돼야 문장을 빨리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에서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앞에 있는 학생들을 수식하는 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BCD에서 먼저 호의 형태로 출발이 가능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가야 될 게 오대 PP라는 개념까지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더라면 성공하지 못했을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would not have라는 표현까지 가면서 succeeded로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때 otherwise는 뭐다? 부사로서 동사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 난이도가 꽤 높아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계사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가면 이 구조들. 자, 오늘 제가 이걸 한 10번 가까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외워버리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표현 알고 계시죠? 조동사와 관련된 해피피의 개념이 가정법의 개념으로서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다음 뭐뭐이었을 텐데 뭐뭐 하려고 했었는데 다음 뭐뭐 할 수도 있었는데 라는 표현들이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오대 PP라는 개념이 아마도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만약에 이 컴퓨터가 확산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의미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내용이 결합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과정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8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8번 문제요.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갑시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that 들어가면 두 가지 방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명사 역할을 할 수 있고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정. 뭐 두 가지가 좀 구별이 돼야 되겠습니다. 와또 마찬가지. 근데 문제는 이런 것도 있어서 문제예요. 전치사 위치까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보시지만 물론 예문이라는 부분은 앞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에 해당되는 문장을 전반적으로 이제 구조들을 보시고 규칙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외우는 건 아니죠. 이해를 좀 하시면서 이런 과정에서 단어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게 설명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that과 what은 지금 벌써 4-5번 계속 적고 있네요. 앞에 명사 없다. 왜냐면요. 그 자체가 명사절이기 때문에 앞에 명사를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이 관계사가 나왔을 때 쓰는 방법. 가장 특징이 뭐였냐면 뒷문장이 불안한 상황을 연출한다. 그리고 앞쪽에 선행사는 반드시 존재한다. 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게 whose라는 표현 뒤에 명사 있다라는 거 끌고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요. 아까 우리가 뭘 봤냐면요. when이나 where 이런 관계부사 들어가면 선행사 있고 뒷문장이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여기에 바로 전치사 whom과 전치사 which의 경우에도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전치사 whom과 전치사 which의 경우 앞에 선행사 존재합니다. 다음에 뒷문장이 이렇게 완전하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던 at which가 왜 안 되느냐, at where 이게 왜 안 되느냐라는 부분을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자, that's just a place. 그게 그 장소입니다. 내 친구들이 권장했던, 칭찬했던 이런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때 앞에 명사 존재하고요. 뒷문장에 주어, 동사까지 나옵니다. 근데 원래 이 자리에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빠져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네요. 그러면 원래는 뭐 있어야 된다? 이 자리에 원래는 위치의 개념이 나왔어야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위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로 that과 일치시킬 수가 있다는 거.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단어 외우는 방식들, 그 다음에 같은 용법들이 뭐가 있는지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 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살짝 또 어려운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살짝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뭐 that과 they가 계속해서 혼동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럼 보겠습니다. foreign students들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요. language programs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까지 문장 끝났어요. 그러면 language programs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라는 건데 봤더니 우리가 학사학위 코र्스에서 자, prevalent하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살짝 좀 애매하네요. 어떤 말을 넣고 하는 건지. 그러면 가장 기본을 좀 갖고 갈게요. 기본이 뭐냐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이미 명사가 있는 상황에서 ABC들을 보면 뭐가 있냐면 what가 있어요. 지금. 동사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럼 뭐다? 두 개 문장을 결합시켜줘야 되는 이런 표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의 관련성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접속사의 관련성. 그래서 대표적인 접속사 뭐다? 바로
prevalent한 프로그램스를 이야기하는 거. 이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를 더 이해를 해야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가장 기본은 이 정도. 물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것도 생각해야 되겠죠. 이 자리에 있는 이 목적격 관계사는 생략이 되기도 한다. 다시요. 목적격 관계사는 생략되기도 한다.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뒤쪽에 명사 있고 뒤쪽에 이와 같이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뭐다? 지금 보면 목적어 빠져있는 구문이 아니에요. 조심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other than 이 단어가 좀 문제긴 해요. 그래서 이 other than 뒤에는 명사나 형사가 나오면서 뭐뭐와는 다르다. 아니면 뭐뭐와 뭐뭇이 아니다 라는 표현으로서 은희가 흔히 말하는 말 그대로 never의 개념을 쓰기도 한다라는 거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좀 더 쉽게 답이 잡힐 수 있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학사학위 과정에서는 그렇게 널리 퍼져 있지 않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랭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래 잘 몰랐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that 들어가고요. 이 that의 역할은 뭐냐면 관계사 역할. 그리고 주어 빠지고요. 이 자리에 주어 빠져 있습니다. 다음에 were other than 이라는 표현이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연결하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을 해서 빨리 끝내놓고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좀 다시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돌려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사절과 관계사절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닌데 마치 설명을 들을 때는 마치 별개의 것으로 들려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선택지에서 봤을 때 혼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 볼 때는 딱 두 개로 다시 분류할게요. 지금 당장 하나하나로 외워야 될 게 있다. 그다음에 어떤 것들은 전체를 봐야만이 이해가 되는 이런 형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볼 수 있는 건 빨리 돌려보고 나중에 다시 복습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10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이제 빈칸 또 넣어야 되겠습니다. 봤더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완전히 비현실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문장 끝나 보이는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자 완전히 비현실적인 프로포설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생각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 개의 문장 결합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 find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 원래는 뭐다? 이 자리에 목적어 있어서 하는데 목적어 빠질 수 있다. 왜 빠졌어요? 바로 관계사 연결고리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답 C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 갑니다. 우리가 지금 봐줘야 될 게 이렇게 봤을 때 두 가지. 기본적으로 관계사가 나올 수 있다. 다음에 이 과정에서 동사 우리 몇 가지만 외웁시다. 바로 뭐냐면 consider라는 동사 있습니다. consider, make나 find나 keep, leave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 동사가 왜 나오는지 아시죠? 이게 독해수도 마찬가지고 리스닝이나 문법 다 적용됩니다. 이 동사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볼 때는 매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역시 이 자리에 지금 뭐가 빠져있다? 목적어 빠져있다. 그래서 이때 정답 바로 which를 쓰거나 여러분들 아니면 that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이 문제가 좀 더 이해가 빨라지겠죠 지금. 그래서 find 뒤에 지금 목적어 빠져있는 상황 바로 proposal이라고 하는 이게 목적어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C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굳어져 가시죠? 문제를 푸는 방법들. 그러면 다음 문제 보면서 바로 또 적용하겠습니다.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콤마가 나왔을 때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A, B, C, D에서 콤마. 그러면 딱 하나만 갖고 가죠. 원칙적으로. 바로 일반적으로 뭐다? that 자체는 콤마 뒤쪽에 쓰지 않는다라는 것만 갖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좀 보시게 되면 바로 이제 리킹 파이프에 대해서 리페어하는 것은 스킬드나 프로페셔널 레이버가 필요합니다.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전문적인 이런 노동이 필요하다. 봤더니 can be expensive 이렇게 돼 있네요. 그건 좀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대신에. 왜냐면 배워야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러머들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다? 이러한 레이버라는 건 돈이 좀 들어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아니면 때때로는 뭐다? 앞문장 전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봐야 될 게 기본적으로 뭐다? 앞에 있는 레이버 수식할 수 있는 바로 which 바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볼 때 콤마라는 게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죠.
명사 뒤쪽에 who나 which, that 다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that은 쓰지 않는다. 대신 이제 나머지 구조들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한적 의미와 계속적 의미가 들어가는 콤마는 큰 의미가 없다. 정답을 고른 데 있어서는 딱 하나 대세 역할이 있냐 없냐 이것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째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살짝 좀 혼동이 됐었나 봐요. 많은 학생들에게. 그러면 이 부분 이제 어떻게 접근할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는 portrayed가 되고 있습니다. 분사 구문으로 바로 시작을 했어요. 묘사되고 있는데 일종의 war hero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요? 히틀러가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제 때때로는 이렇게도 그 나라에서 일부에서는 영웅시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많은 고통을 유발했습니다. 실제 많은 유럽 국가에 실제로는 많은 고통을 유발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뭔가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가냐면 이 war hero라는 부분을 보충 설명하는 거.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때때로는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으나 실제 그 사람은 war hero가 아니었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지금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묘사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문을 지칭할 때 쓰는 관계사는 뭐가 있다? who가 아니죠. 바로 뭐였습니까? which. 그렇습니다. 단순 단어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고자 하는 게 뭐다? 바로 이제 which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he was not 이런 부분까지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전쟁 영웅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칭을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묘사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라는 부분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앞문장 전체가 이 which가 가리키는 대상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봐야 될 게 뭐냐면 which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은 그렇게 portrayed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앞문장의 구문을 선행사로 가질 수 있다. 다음 두 번째 보호가 빠지면서 he was not 뒤쪽이 which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도 이제 구별이 되면서 연결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 관계사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지 지금 계속해서 열 몇 번 나오기 때문에 사실 머릿속에 좀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째 들어갑니다. 형태는 비슷해요. 내용들이. 그래서 which입니까? whom입니까? whoever냐? whichever냐? 이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ever가 들어가면 누구든지 어느 것이든지 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I'm so excited. 내가 너무 기뻐요. 흥분돼 있습니다. 왜냐면 보게 될 걸 예상하는데 봤더니 will join us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원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seeing 뒤쪽에 목적 하나 있어야 되는데 명사 목적 안 나왔어요.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목적어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간에 누가 올 텐데요. will join us 할 텐데요. 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걸 예상해서 너무나 기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서 우리가 이 정도 좀 점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요. who와 whoever 이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이요. 다시요. who를 따로 배우고 아니면 whoever를 따로 배웠을 때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상하게 결합시켜 놓으면 잘 안 보이는데 자 이거 결합해서 들어갑시다. 우리는 who와 whoever가 들어갔을 때 명사 차이입니다. 뒷문장에서요. 주어가 빠진다는 건 동일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whom과 whomever 이거 들어갔을 때 자 명사 차이 발생합니다. 뒷문장에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which나 whichever나 what, whatever 이런 것들도 역시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보면서 문장 구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뒷문장이 다 불완전하다는 거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제 바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간에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whoever가 되겠습니다. which나 whom이 나오려면 앞에 뭐 있어야 된다? 명사, 선행사 개념이 있었어야 되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째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 where를 쓸 겁니까? when입니까? which입니까? that입니까? 어쨌든 문제를 물어보는 형태는 항상 동일하니까요. 여기서 이제 출발합시다. 그러면요. 문제를 봤더니 대부분의 영국에서의 플라스틱 웨이스트라는 것은 결국에는 랜드필로 가게 됩니다. 매립지로 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endup이라는 표현 아시죠? 결국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매립지로 가게 되는데 봤더니요. 수백 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다운 하는데 그러면
이 씨 가리킨 게 뭐냐면 여기서는 waste가 되겠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웨이스트라는 것은 수백 년이 걸릴 수 있다. breakdown, 분해되는데 decomposed가 되는데 수백 년이 걸립니다. 문제는요. 뒷문장이 이 부분이요. 지금 사실은 빠진 게 있냐라는 거죠. 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사람들 breakdown은 자동사 개념으로서 수동태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시 breakdown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구분이 돼야 되겠고요. 그러면 뒷문장이 완전할 때 사실은 which나 that 쓰지 않죠. 앞에 더구나 landfill이라고 하는 선행사 있다. 그래서 장소의 개념을 갖고 있을 때 where 이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관계 부사까지 다시 접근해 볼까요? 자, 관계 부사에서 이제 보시게 되는 게 뭐냐면 우선은 여기 나 있는 that과 what을 구별하는 거. 다음에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구별입니다. 그리고 관계 부사가 있을 때 앞에 명사 존재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또 하나요. 바로 뭐가 있냐면 뒷문장이 완전하다라는 거 계속해서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패턴이 어떤 식으로 정리되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분 문제 풀 때는. 다음에 15번째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다시 한번 가는데요. 여기서 뭔가 지금 살짝 좀 분위기가 바뀐 거 보이십니까 혹시? 그럼 볼게요. 학생들이 히스토리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몰랐습니다. 자, 이거 had no idea. 이거는요. didn't know라는 표현으로 먼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몰랐습니다. 히스토리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몰랐습니다. 자, 뭐냐면 그들의 리서치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몰랐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부분이죠. 즉 다시 갑니다. no idea. 이거는 선행사라고 볼 수 없는 상황. 다음에 뒷문장도 지금 완전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면 이때 다시 갑니다. 언제 그들의 리서치를 시작해야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라는 표현으로서 실제 여기서 when이 들어가는데 이 의미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언제라는 의미가 딱 들어가 버렸어요. 관계 부사적 개념과 뭔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간접 의문문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간접 의문문 이것도 엄밀하게 따졌을 때 명사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간접 의문문도 명사절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를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렇게 번역 유형이 있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어순의 유형까지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드렸던 문제는 뭐냐면 번역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딱 봤을 때는 마치 관계부사 아니면 관계대명사 이런 식으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다면 우리가 사실은 오늘 이제 보려고 했던 이제 명사절의 개념도 봤고요. 다음에 관계사의 개념도 봤었습니다. 그리고 부사까지도 전반적으로 쭉 정리가 됐는데 다시 부탁드리면 지금 워낙 빠르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천천히 보게 되면 그 순간에는 알지만 마지막에 가서 전체적으로 놓치는 경향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빨리 진행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문제 한번 보시고요. 천천히. 그리고 나서 다시 동영상 보시면서 전체적인 내용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오늘 한 것만으로 끝나진 않죠. 왜냐하면 명사라는 부분도 필요하고 동사도 필요해요. 그리고 형용사도 필요하고 부사도 필요하고 대명사까지 전체적으로 정리가 돼야 오늘 게 좀 완벽하게 이해가 되죠.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시면서 관계사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좀 완벽하게 좀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8월 2일 시험에서 완벽하게 자기 걸 좀 만들고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 좀 짓고요. 제가 지금 8월 중순에 다시 한번 우리 시험 있는 거 아시죠? 그때 다시 한번 찾아뵈면서 그때는 좀 우리가 가정법을 좀 정리해 볼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이 약하신 분들은 그때 그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